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동공서부터 피부가 많이 덮여 보이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덮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약간 치켜뜨고 뜨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쌍꺼풀을 만드는데 이 접는 방법은 다시 후퇴 스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진시켜서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전에는 눈을 좀 크게 할 때 한쪽이 잘 안 떠지면은 뮬러근을 이용해서 안검하수, 눈매 교정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젊었을 때 쌍꺼풀 수술을 원하는데 그때도 양쪽 눈이 너무 작거나 두껍거나 해서 소위 눈을 좀 크게 하고 싶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환자들 주로 보면은 되게 눈이 좀 덜 떠지기 때문에 이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를 치켜떠서 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차피 절개를 하기 때문에 뮬러 근육을 다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더 먼저 나오는 상안검 거근을 당겨줌으로써 눈매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동공서부터 피부가 많이 덮여 보이죠. 그래서 피부가 많이 덮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약간 치켜뜨고 뜨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쌍꺼풀을 만드는데 그때 근육을 4mm 정도, 제가 이번 경우는 4mm 정도를 당겨줬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접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진시켜서 나머지를 오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접는 방법은 다시 후퇴 스스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진시켜서 확실하게 고정을 하고 나머지 근육은 제거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피부를 절개하고 보면은요, 여기 안와 지방이 있죠. 안와 지방을 찾으면 그 밑에는 이렇게 상안검 거근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안검 거근의 앞면이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상안검 거근의 뒷면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는 결막이 있어가지고 아주 얇은 결막이 하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상안검을 뒤집어 보면 빨갛게 보이는 그 막, 그걸 통해서 여기 보면 동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반투명하죠. 막이 너무 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안검 거근을 박리하면 이것이 눈을 뜨는 근육인데 만약 이걸 내가 이렇게 잡고 환자분한테 눈을 떠보세요 그러면 그걸 못 뜹니다. 이 근육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육을 더 전진을 시켜서 근육 강화를 시키면 눈매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내려온 눈꺼풀이 잘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맨날 치켜뜨던 이런 모습이 이마를 하나도 안 쓰고 눈을 잘 뜰 수가 있다. 네, 옆에서 본 모습으로요, 훨씬 잘 떠지는 모습이고요. 이럴 때 보면은 대개 이런 분들은 속눈썹이 피부를 자꾸 이렇게 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자들은 근질근질하다고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약 90도 정도, 속눈썹이 90도 정도 잘 올라와서 이렇게 눈썹의 커브를 잘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쌍꺼풀 크기는 이 눈이 커지는 것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쌍꺼풀 크기는 크기대로 높게 거느냐 작게 거느냐에 따라서 아주 속쌍꺼풀부터 굉장히 큰 쌍꺼풀까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근육을 당겨줌으로써 이 덜 떠지던 눈이 얼마나 잘 떠지는가, 일반적으로 많이 말하는 그 눈매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눈에 근육이 얇은 경우가 많아서 이 젊었을 때는 되게 눈이 통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근육도 제거하지 않고 얇은 피부를 그냥 잘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나쁜 점 한 가지는 주름이 좀 생길 수 있다. 젊어서는 피부가 탄력이 있어서 주름이 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을 땐 자꾸 이거 제거하게 되면 주름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한 가지 단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조금씩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 많이 하는 수술은 특히 눈하고 코가 돼 있는데요. 코 수술도 역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특별하게 굉장히 높고 굉장히 뾰족하게 하지 않는 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랫동안 가고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끝을 먼저 수술을 하고 그 모습에 맞추어서 그 높이에 맞추어서 콧대 높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콧대를 하고 나서 이거를 굉장히 강제로 높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 연부 조직에 무리가 가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능한 한 여기를 많이 예쁘게 해놓고 그거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코 등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이 오래 지속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삼각형이 굉장히 널쩍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모습에서는 정삼각형이나 그보다는 약간 올라간 이등변 삼각형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비주가 굉장히 옆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이 연골을 갖다가 좌우를 잘 당겨주면 훨씬 더 좁은 모습으로 아주 좁은 것보다는 약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모양을 갖추는 것 그것이 보기가 가장 자연스럽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높이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콧등을 높이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코를 수술하러 오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성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많이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진피 같은 걸로 올린다든지 아주 적게 올릴 때는 자가 지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이물감이 적다. 두 번째는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모양이 많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랫동안 살던 모습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뀌면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티 나지 않게 되도록이면 자가 조직으로 되도록이면은 많이 붓기나 멍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